이 쿠키 하나가 한국 경제에 좀 씁쓸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 달콤한 디저트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지 그 흥망성쇠 패턴의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쿠키 한 개가 든든한 밥 한 끼보다 비쌀 수가 있을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그 비싼 쿠키를 사려고 기꺼이 지갑을 열고 심지어 줄까지 선다는 거죠.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모든 소동의 시작점이죠. 두바이 쫀득 쿠키 열풍 그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두쫀쿠 열풍입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의 줄임말인데요. 가게 앞에는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 인파로 가득했고 온라인에서는 품절 대란이 일상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쿠키의 정체가 뭐였을까요? 두쫑쿠는요, 겉은 마시멜로처럼 쫀득한데 그 위에 코코아 가루를 싹 입혔고요. 속은 바삭한 식감에 카다이프라는 중동식 얇은 면이랑 고소한 피스타치오 크림으로 꽉 채운 디저트입니다. 이 쫀득함과 바삭함, 달콤함과 고소함이 한 입에 어우러지는 이 복합적인 맛과 식감, 이게 사람들을 사로잡은 핵심이었죠. 그 인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 3개월 만에요. 관련 검색량이 무려 20배나 폭증했어요. 20배에 말 그대로 대한민국 전체가 이 작은 쿠키 하나에 완전히 매료됐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쫑쿠 열풍, 사실은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데자부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패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2017년 대만 카스테라, 다들 기억하시죠? 2019년엔 훅당 버블티가 휩쓸었고 2023년엔 탕후루, 그리고 바로 지금의 두바이 쫀득 쿠키까지 몇 년을 주기로 특정 아이템이 시장을 그냥 장악했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정말 놀랍도록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패턴은 아주 명확하게 6단계 사이클을 따릅니다. 1단계, SNS를 통해서 입소문이 쫙 퍼지면서 유행이 시작돼요. 2단계, 저거다 싶어서 너도 나도 가게를 열죠. 3단계, 시장은 순식간에 꽉 차버리고요. 4단계,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니까 품질은 떨어지고 수익성도 나빠져요. 결국 5단계, 소비자들은 등을 돌리고 마지막 6단계는 처참한 대규모 폐업으로 끝이 납니다. 정말 너무나도 예측 가능한 비극이죠. 그렇다면 바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한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유독 이렇게 빠르고 또 강력하게 반복되는 걸까요? 그 구조적인 원인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이 숫자 25%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라는 뜻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상위권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대박을 꿈꾸면서 창업시장으로 내몰리는 분들이 많다는 좀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 꿈의 대가는 정말 혹독합니다. 다음 숫자는 75%. 그렇게 희망을 안고 시작한 자영업체 4곳 중에 3곳이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높은 창업률 뒤에 가려진 훨씬 더 높은 폐업률. 이게 바로 이 비극적인 사이클이 자라나는 토양이 되는 거죠. 이걸 다 종합해보면 이 비극의 사이클을 돌리는 4가지 엔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경쟁은 미친 듯이 치열해지고요. 둘째, 높은 임대료랑 원재료비 때문에 수익 구조 자체가 너무 취약해요. 셋째, SNS에서 뭐가 떴다 하면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가는 쏠림 현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맹점주들은 힘든데 본사만 배부른 좀 불합리한 프랜차이즈 구조도 한복합니다. 이런 현상을 부추기는 소비 심리도 참 흥미로운데요. 바로 앰비슈머입니다. 평소에 쓰는 생필품은 10원 단위까지 아끼면서도 자기가 이건 가치 있다고 믿는 경험에는 돈을 과감하게 쓰는 양면적인 소비자를 말하죠. 이분들한테 비싼 쿠키 값은 그냥 디저트 비용이 아니에요. 실패하지 않을 유행에 참여하고 이걸 SNS에 인증하는 사회적 경험에 대한 일종의 입장 요인 셈이죠. 자, 이제 이 달콤한 쿠키 열풍의 어둡고 씁쓸한 이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유행이 남기고 간 상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이건 한 자영업자분의 절규입니다.
피스타치오 가격이 킬로그램당 4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2배 넘게 뛰었어요. 단 하나의 유행이 특정 식자재 수요를 폭발시켜서 공급망 전체를 뒤흔들어 버린 겁니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영세 자영업자들, 그리고 결국 우리 소비자들에게까지 전가되죠. 심지어 이 두바이라는 이름 자체도 논란거리입니다. 독일 법원의 상반된 판결이 이걸 잘 보여주는데요. 한쪽에선 이거 마치 두바이산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 이건 소비자 기만이야 라고 본 반면 다른 한쪽에선 프렌치 프라이가 프랑스산이 아니도 그냥 특정 스타일을 가리키는 이름일 뿐이야 라고 판단했습니다. 창의적인 브랜딩과 기만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안전 문제입니다. 폭발적인 수요를 맞추려고 일부 업체들이 안전성 검사를 전혀 받지 않은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건 단순히 유행을 좇는 걸 넘어서 우리 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심리학자 곽정은 씨의 분석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쿠키가 아니라 사회적인 안도감을 사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게 바로 포모, 즉 나만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과열된 소비를 부추긴다는 의미예요. 어쩌면 이건 극심한 스트레스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좀 눈물겨운 응급처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괴적인 사이클은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마지막으로 다음 메뉴판에는 무엇이 오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벌써 다음 주자를 지목하고 있어요. 젤라또나 크로플 같은 새로운 글로벌 디저트, 아니면 독특한 브런치, 심지어 비건 푸드까지. 이 중에 어떤 것이든 언제든 제2의 두정쿠가 돼서 또 다른 비극의 사이클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다음에 올 유행은 또다시 누군가의 부서진 꿈을 대가로 치러야만 하는 걸까요? 이 달콤하지만 씁쓸한 비극의 사이클을 우리는 정말 끊어낼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답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